안녕하세요. 앵콕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연아 강사입니다. 개성고 1학년 국어 시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2년 동안 개성고는 객관식으로만 출제를 했습니다. 객관식이지만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상위권을 지금 지향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실수가 있었다면은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실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사말 드리고요. 내신 분석 자세히 하면서 올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앵콕학원에서 개성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연아 강사입니다. 저는 고등부에서 내신과 수능 대비를 강의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쌓아온 많은 자료들 그리고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뛰겠습니다. 네, 자료 보겠습니다. 내신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3년 거를 좀 모아봤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서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 조건에 맞게 쓰지 않아서 혹은 너무 광범위하게 써서 감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년 동안은 계속해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조금 다르죠. 교과서 중심으로 20%, 2년 전입니다. 외부 지문이 80%가 됐는데요. 거의 90%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하고 외부 작품을 연계해서 둘이 묶어서 시험 문제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1학년 수준이 아니라 고3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 계속 학습지를 나눠줬기 때문에 먼저 나눠준 학습지를 복습하면서 거기다 또 플러스하고 복습하면서 또 분석 들어가고 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작업이 컸던 그런 시험 대비 기간이었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2023학년도에 올라가면서 아이들 데리고 2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다른 선생님이 이제 1학년을 담당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과서가 80%, 그 다음에 외부 지문 20%가 되는데, 여기도 역시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 담당했던 선생님이 1학년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판도로 또 바뀔 수도 있고요. 혹은, 작년에 1학년 담당했던 선생님이, 그대로 남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봅니다. 작년 시험 유형으로 좀 맞춰지기를 이렇게 좀 기대해 보고요. 시험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1학기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오시죠? 독서, 문학, 문법. 독서, 문학, 문법.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개성고가 천재 박 교과서를 쓰고 있거든요. 1단원 시험 문제가 됩니다. 1단원에서 대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거든요. 그래서 언어 예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거하고 소통하는 글쓰기인데 이것은 이제 수필처럼 쓰는 부분들이거든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댓글을 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것은 교과 과정만 제대로 하고 연습 문제 풀어서 충분히 대비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아이들 거의 실수 없이 다 풀어냈던 문제고요. 근데 비문학 독서하고 이 화법과 작문이 기말고사에는 없다 보니까 비문학 독서에서 12문항으로 기말고사에서 비문학 독서가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고 학생들은 지금 비문학 독서를 꾸준히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비문학 독서가 2022학년 수능 특강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비문학 독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작년 수능 특강을 쓸 텐데 저는 고3 수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 특강은 예년에 비해서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지문 자체가 독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난해한 지문도 있었고요. 주식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지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지문을 배제하고 그래도 작년하고 비교해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이제 예술편에서 좀 들어왔거든요. 예술하고 인문 분야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학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풀어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지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선택지를 살짝 바꿉니다. 선택지에서 어휘만 바꾼다던가 혹은 정답이 똑같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라고 해서 고3 수능 특강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어려워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들 지문 분석하고 또 어휘 찾아보고 또 문단별로 정리해보고 또 쪽지 시험 보고 또 연습 문제 풀어보고 하면서 준비하면 충분히 비문학 독서는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인데요. 문학은 지금 교과서하고 이제 관련되는 부분들, 교과서 외과가 출제가 되면서 연계가 돼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소설보다는 이제 시에서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근데 시를 우리가 분석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향수라고 하는 시는 정지영 작품이거든요. 정지영의 또 다른 작품, 또 이 시하고 정서가 똑같은 다른 작품, 그 다음에 향수에서 나오는 표현 방법이 들어가져 있는 작품들, 이런 것들을 추가 자료로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같이 분석하고 또 문제 풀어봅니다. 또 문제 풀다가 보기에 다른 시가 나오면 그 시도 이제 분석하면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 문제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학기 때입니다. 2학기 때 이제 산문문학이 들어갔었던 부분들인데 두근두근 내 인생에 들어가는 이제 부분들인데 여기에 봉산탈춤, 원고지 이게 지금 교과서 외과거든요. 우리가 시는 교과서 외과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산문문학에서 교과서 외과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비교 분석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당극, 그래서 공간이 오픈되어져 있죠. 근데 원고지라고 하는 것은 전통극이거든요. 전통극인데 이것도 실험극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대 위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 봉산탈춤은 무대가 열린 무대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알아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또 공통점도 찾아보고 인물 유형을 비교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가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간고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법인데요. 문법은 우리가 중세국어 빼고 1학기 때 모든 문법, 현대문법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개학을 하게 되는데 3월 달에 저희 개성고 반에서도 문법 위주로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수라고 하는 시는 시험범위 안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3월 달에 분석 들어가고 이 시와 관련된 자료들 주면서 확대시켜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 4월 달에는 이제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나눠주는 학습지가 좀 있어요. 외부 작품이 뭐 아까 이제 작년 거 보면은 20%가 됐었는데 올해 20%만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많아질지는 이제 담당 선생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고 그 전에는 시험범위 안 빠지는 부분들, 그래서 문학편하고 문법편은 3월 달에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여기 지금 이제 한글 맞춤법이 있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요. 문법이. 그래서 5월달, 5월달에 6월 초까지 문법이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기말고사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도 보면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보다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5월 달에 놀아버리면 문법 준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은 3월 달에 준비한다, 5월 달에 준비한다. 6월 달에는 학교 프린트, 학교 진도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지 보면서 다시 한번 보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문학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먼저 설명드리고 문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학에서 보면은 이 시 같은 경우는 적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이 높은데요.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풀어봤던 예상 문제에서 봤던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것도 이제 고향에 대한 그런 주제가 비슷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것도 수능 특강이 있었던 작품이 되는데 수능 특강에서 제가 고3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수능에 실려있는 작품들 이 시하고 좀
주제가 같아. 이 시하고 표현 방법이 같아. 이런 부분들은 출력해서 아이들 풀립니다. 고3 거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틀리더라도 풀어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고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이 어렵다기보다 보기가 어렵다기보다는 밑에 선택지입니다. 밑에 선택지들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비교 분석이죠. 보기는 가와 달리, 가와 보기는 공통점, 그 다음에 보기는 가와 달리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비교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은 이 작품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시도 파악을 하면서 뒷부분은 비교 분석하는 부분들로 되는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보기는 가와 달리, 가는 보기와 달리. 그러면 어느 한쪽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기는 가와 달리. 그러면 가에는 없어야 돼요. 가에는 없어야 되고 보기에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혼동이 돼요. 그냥 보기만 있으면 되지. 근데 가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걸 답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선택지를 보는 요령, 선택지를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풀이 할 때 그것을 설명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용어인데요. 개념어입니다. 개념어. 우리는 수업 시간 이걸 다 다룹니다. 의인법, 직유법, 그 다음에 여기서 운을 형성하는 요소들, 동일한 후렴구, 동일한 후렴구라고 하는 부분들, 동일한 어구라고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용어에서 오는 차이점, 작은 차이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표현 방법은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전체 작품 가와 나에 대해서 시어에 대한 의미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관련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두 개는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거든요. 화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화자에 대한 설명은 외부시하고 접목시켜서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연습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외부시, 시험 범위하고는 맞지는 않지만은 외부시가 있는 것을 제가 편집해서 아이들한테 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교 분석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문법인데요. 문법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분석력을 좀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이론이 좀 있는데요. 그 교과서 이론을 본문에 주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 본문에. 이렇게 보기에서 조건만 줍니다. 예시들을 분석하는 부분들, 예시들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뒤에 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추가 자료를 주는 것을 이제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밑줄 친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한 번씩 다 다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은 많은 문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편집을 하고 올해 나오고 또 편집할 거고 또 편집되어져 있는 거 풀릴 거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이 친구도 맞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법은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3월달, 4월달 계속 반복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도 문제를 칠판에 띄워놓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걸 띄어쓰기를 한다. 조건이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한다, 안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발음한다. 이런 부분들도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반복하되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습 문제는 계속해서 풀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문학 독서인데요. 비문학 독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EBS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지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정답이 똑같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지에 이제 문제도 딸려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수능 특강 이제 풀이집을 갖다가 놓고 그것도 이제 출력해서 아이들한테 주면서 선택지 1번, 2번 풀이한 것까지 옆에다 놓고 다 풀이를 다시 다 해줍니다. 이게 왜 정답이냐? 본문 속에서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 거고 이게 왜 틀린 답이냐?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 단어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자세하게 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선택지에서 어휘만 바꿔서 문제를 낸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선택지에 대해서는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단원 이제 화법과 작문인데 이것은 1단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단원 관련된 부분이고 기말고사에서는 이게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간고사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천재 박 교과서를 쓰는 다른 학교에서는 1단원을 거의 시험 문제 안 내요. 왜냐하면 낼 게 없어요. 너무 뻔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오랜만에 지금 시험범위 들어간 부분인데 아이들 여기서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이거는 연습 문제 풀면은 이런 비슷한 예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 사례에다가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글쓰기 과정입니다. 글쓰기 과정에 따라서 본문 나눠봤고요. 또 다른 사례로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단원하고 연결해서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지문을 가져다가 문제를 내기도 해서 모의고사에 나오는 화법과 작문 문제도 풀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또 시험 범위가 들어가더라도 실수가 나오지 않게 연습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학기 거 시험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매해 난이도는 조금 달라지고 시험 범위도 좀 격차는 있지만은 시험 범위가 작년에 많지는 않았다. 2년 전에 비해서 정말 반절로 줄어든 거죠. 반절이 뭐예요? 2년 전에 2022학년도에 비하면은 뭐 5분의 1? 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학습지가 많았다는 거죠. 2022학년도에는. 근데 그 선생님이 1학년으로 도로 내려오지 않기를 뭐 바라야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입니다. 비문학 독서는 2023년도에 작년 거를 썼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작년 거를 쓰게 된다면 2023학년도 거가 들어가게 되는데 2023학년도 수능 특강 이제 제가 3학년들 수업을 하니까 아는데 내용이 참 어렵게 좀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개성고에서 선택한 거는 인문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특강에서 작년 거를 쓰더라도 지문이 독해가 되지 않는 난이도 있는 그런 지문들은 좀 배제하고 작년하고 비슷한 지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학하고 이제 비문학 연결해서 지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연습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이지만 100점이 많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또 100점이 높았던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습 문제 풀어 갈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좀 합산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시켜주자. 자신감을 가지도록.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휘가 돼야 됩니다. 영어도 어휘고 국어도 어휘입니다. 근데 영어 어휘는 외우는데 국어 어휘를 따로 공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소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소설에 나오는 어휘는 계속해서 쪽지 시험 봅니다. 그리고 소설을 진행하면서 한자성어 나오면 그것도 숙지하게끔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를 분석하면서 시어의 의미, 시구의 의미, 함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연습 문제 풀고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개별 상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목적을 제시하는 부분들,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개별 상담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저는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지를 놓고 1대1로 좀 상담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풀었어? 왜 틀렸어? 이런 부분들을 좀 메모해 놓고 중간고사 때 실수한 부분들 기말고사 때 이 친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이런 문제 네가 중간고사 틀렸으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봐야 되겠지 라면서 상담을 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수업 진행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수업 진행하고 과제 제시하고 클리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학교 내신과 연계해서 수능 국어와 연계해서 수업은 진행한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내신 기간에 이것은 비내신 기간에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학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수능 국어와 연계되는 부분들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에는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또 비문학 독서도 해가면서 2학년도 준비하고 3학년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물론 그 전에 내신과 관련되는 것을 먼저 학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법입니다. 문법은 3월 달에 진행하고
또 중간고사 끝나고 5월 달에 그 다음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문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뭐 나는 한 달 쉬고 올래 뭐 이렇게 되면은 문법에서 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1학년들은 문법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학습을 해야 내신 기간을 덜 고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내신 기간에는 모의고사 기출 그다음에 고전시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시는 1학년 2학기 때도 내신 대비 들어가고 2학년 때는 고전시가 우르르르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를 많이 주는 편인데요. 본문하고 관련돼서입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1학년 2학기 때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제막매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과 관련돼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 또 애도하는 노래, 또 시조도 이별의 정서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외부 작품이 선택지에 제시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시는 계속해서 공부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시간을 갖는 부분들이 되는데 물론 주중에도 아이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고 가면 됩니다. 본인이 시간이 날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해놓은 이제 클리닉 시간인데 이 시간에 뭐 재시험을 봐야 된다. 아니면 숙제를 안 해왔다. 이 시간에 부를 겁니다. 이 시간에 불러서 선생님 저는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일요일 오전에도 부를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귀찮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제가 귀찮게 조금 자주 부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신 대비 진행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문제 보면서도 개념어가 계속 나와져 있는데요. 이거는 중학교 용어하고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 공부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이 뭐고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 완곡한 표현이 뭔지 이런 표현을 모르면 우리가 문제에서 틀리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완곡한 표현 이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완곡한 게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놓쳤던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 문제 풀면서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이제 학습지가 얼마나 많아질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학습지 나오는 대로 세밀하게 분석 들어가고요. 그것과 관련되는 추가 자료 줄 거고 관련된 문제 풀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응용 문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함께 풀어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의 시험을 실시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우리 1학년들은 필요해요. 2학년이나 3학년들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학년들은 아직 미흡해요. 그래서 국어가 중학교 때 시험 보면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시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인데 왜 시간이 부족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택지가 어렵고 또 어려운 어휘가 나오고 문맥적 의미를 잘 파악을 못했어.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배점이 높아서 틀리면 안 되는데 라고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훌쩍 넘겨버려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못해서 선생님 마킹을 못했어요. 끝에 3개를 밀려 썼어요. 뭐 이렇게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 시험을 실시해서 우리가 시간 조절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점검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2학년 1학기 때 문학, 2학년 2학기 때 비문학 독서 이게 지금 학교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2학년, 3학년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나는 엄매를 선택할래, 화작을 선택할래 하는 부분들은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전에 1차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 1학년들은 일단 교과서에 포함된 문법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문법 강조할 겁니다. 근데 2학년 가서 나는 문학을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3학년 올라가면 되겠고요. 하지만 2학년 내신 대비가 문학하고 비문학 독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 지식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놔야 됩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고전시가 많이 또 몰려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시는 계속해서 강조할 거고요. 그다음 비문학 독서는 우리가 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2학년 가서 뭐 이것부터 지문을 분석한다라고 해서 그때 뭐 확 트인다 그렇지도 않아요. 3학년 올라가서 나는 시작할래? 그때도 조금 어려워해요. 3학년 가서 국어 공부를 한다? 비문학 독서가 안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읽는 요령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읽는 요령, 읽는 연습 이걸 시키기 위해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소설 읽기부터 좀 진행을 합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 기간에 제가 쓰고 있는 이제 피드백 자료가 되는데요. 틀린 문제는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아이들마다 다른데 똑같은 문제만 풀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틀린 부분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가지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또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가고 나면은 이 친구는 어디가 부족하구나, 이 친구는 어디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네, 틀린 부분들을. 그래서 본인 틀린 문제는 본인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소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지, 소설 이론이 부족한지, 시 이론이 부족한지, 아니면 아예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점검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본인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또 한 번 지나간 거 들춰보면서 나 이거는 했어. 이거는 조금 부족해, 세모. 나 이거 완료했어. 이런 식으로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스트하는 자료 1분인데요. 테스트인데 이거는 이 자음, 모음, 체계표를 학교에서는 안 배우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해요? 왜 테스트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왜 쓰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이거는 계속 테스트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이 되면서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하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론을 더 깊게 공부하자라고 해서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주는 건데요. 문법이 교과서에서는 좀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간단하게 돼 있는 것만 가지고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뒤에 와서 문제 보겠지만은 앞에서 문제 봤죠. 여기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시험 문제 그대로 제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이론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문 보면서 또다시 분석해보고 그래서 분석력, 응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밀하게 문법은 정리하고 이론도 반복하면서 정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법 테스트 자료 문법뿐만이 아니고요. 문법뿐만이 아니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계속 테스트는 진행이 됩니다. 시를 배웠다면은 시 원본만 주고 원본에다가 핵심 내용 써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풀어보고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서술형도 연습을 시키긴 합니다. 물론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도 내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써보는 것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는 부분들이 되겠고 과제도 이런 스타일대로 이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자료 보면서 우리가 이론도 더 확대해서 알고 또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편집해서 주는 부분들이 되는데 거기에 외부 작품이 섞여 있거든요. 그 외부 작품하고 본 시하고 비교해서 본인이 충분히 연습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비내신 기간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되는데요. 지금 화법과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뒤에 거 자료를 먼저 보면요. 이건 실제로 이제 진행했었던 부분들인데 이 친구는 국어 1등급, 내신도 1등급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3학년 올라갔는데요. 이 친구도 지금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 보면은 지금 처음에 화작문도 2학년 올라가서 조금 틀렸어요. 근데 잡아갔죠. 잡아갔고, 그다음 비문학 독서입니다. 비문학 독서는 조금 이제 예술 분야, 과학 분야를 조금 어려워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적용하기, 이 친구는 보기가 딸려 있는 문제를 많이 좀 놓쳤거든요. 보기가 딸려 있는 문제들. 그리고 구체적 사례 적용하는 거, 이것도 구체적 사례 적용하는 문제들이 각 분야별로 다 출제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자꾸 놓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보기를 어떻게 읽고 선택지를 어떻게 읽어서 접목을 시키는지 본문 봐야지 그 다음 보기 봐야지 선택지의 말들을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친구는 66점짜리가 하나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그것도 2학년 2학기는 조금 나을 수 있는데 2학년 1학기 때 제가 고3 거를 줬거든요. 2학년들은 고3 거 모의고사 문제 풀립니다. 그래서 뭐 최근 것도 풀리고 작년 것도 풀리고 재작년 것도 풀리고 그러면서 2학년들은 고3 대비를 충분히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신도 문학 중심이고 비문학 중심이긴 하지만은 내신 자체가 2학년 때는 다 수능형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어디에서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틀리는지 문학은 대체적으로 골고루 잘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3 거가 조금 어렵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고3 거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놀랬던 친구인데 아니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안 배웠던 작품들도 있고 2학년 내신 대비 이제 좀 마무리되면은 문학은 조금 늘어날 거야 라면서 설명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우리가 3월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한 5개년 거, 6월 모의고사는 서울 거는 안 보지만은 6월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또 5개년 거, 2학기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종이에 우리가 20개 정도는 기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 수업 시간에 쓰게끔 하고요. 혹은 이제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클린 시간에 불러서 이 부분을 쓰게 할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점검하고 내가 어느 분야가 약한지 내가 선택지를 잘못 읽었는지 본문 이해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메모를 하는 그런 종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이것도 이제 비내신 기간에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소설 읽기가 됩니다. 이것은 방학 때 읽었던 부분들이 되는데요. 뭐 인물 파악이다. 그 다음에 줄거리 요약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제로 내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 읽고 단순하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트에다가 줄거리 요약을 하라고 하거든요. 줄거리 요약을 하는 부분은 나중에 비문학을 통해서 또 3학년 올라가서 읽기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줄거리 요약을 뭐 5줄 정도, 이거는 좀 기니까 7줄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냅니다. 그리고 물론 안 읽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 뒤져서 베껴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제가 무작위로 질문을 좀 하거든요. 인물이 누구누구 나왔어? 이 인물이 어떤 내용을, 어떤 행동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머뭇거리거든요. 그러면은 너 클리닉 시간에 와. 다시 읽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숙제를 해가지고 오면은 제가 요약본을 줍니다. 그래서 요약본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이 어디가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들, 인물 유형이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비교하는 작품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불어 읽어보라고 하거나 추가 자료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깔려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휘거든요. 그래서 영어만 어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어휘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한자 성어하고 그 다음에 수능 어휘입니다. 수능 어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자료를 발췌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비내신 기간에는 이것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읽기를 통해서 2학년, 3학년 대비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개성군은 비내신 기간과 시험 기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1학년들은 비시험 기간이다라고 하지만은 비시험 기간에 문법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비내신 기간에는 모의고사가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2학년 내신 대비를 위해서 시 부분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기간에는 당연히 내신에 집중해야 되겠죠. 학습지 분석하면서 그리고 문제 풀어가면서. 그래서 개성고는 목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에 수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 교재가 되는데요. 문법은 1학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전시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때도 필요하고 2학년 3학년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전시하고 현대시는 많이 아이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수업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궁금한 점 학원에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